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차량을 구입하실 때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자산이고 세무적인 이슈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차량을 살 때 현금으로 바로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리스나 장기 렌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 세금 처리에서 더 유리한지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방법이 어떤 특징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구매 또는 할부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차량을 내 소유로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과 동시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가 차량일수록 취득세 금액도 상당하죠. 예를 들어 8천만 원짜리 차량을 산다면 7%에 달하는 취득세만 해도 500만 원을 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현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충분한 경우가 아니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리스나 렌트 상품의 금융 비용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현금 구매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한번 구매한 차량을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며 탈 계획이라면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현금 구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3년이나 5년 주기로 차량을 교체한다면 현금으로 사서 처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승계도 쉽지 않기 때문에 리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실용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렌트는 리스와는 다르게 하호 번호판을 사용해야 해서 특히 사업 이미지나 외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렌트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더 비싸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렌트든 리스든 현금 구매든 결국 세단과 SUV 같은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처럼 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죠. 여기서도 대표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렌트를 하면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차량의 종류에 달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차나 스타리아, 카니발 같은 차량은 환급이 되지만 세단과 SUV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든 부가세 환급 여부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를 뿐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용 처리 방식입니다. 리스, 렌트, 현금 할부 방식 모두 연간 비용 처리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차량은 자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구매 즉시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없고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때 연간 감가상각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 차량이라면 5년간 처리하면 다 끝나지만 1억 원 이상의 고급 차량은 결국 1년에 800만 원씩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유비, 자동차 보험료, 세금, 수리비, 톨비 등 차량 유지비까지 연간 700만 원까지 추가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대의 차량으로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비용 처리도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일지 작성도 원칙적으로 필요하죠. 일지를 작성하면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지를 성실히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연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도 업무용 차량 전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제 보험 갱신 때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죠. 또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초록색 번호판 의무화도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 관리가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차량 구매 및 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이슈도 짚어봐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 대표님들은 월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차량 구매 방식에 따른 건강보험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인 경우 현금 구매나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이 재산으로 평가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현금 구매는 초기 비용 부담은 크지만 금융 비용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경우 유리합니다. 리스는 차량 교체 주기가 짧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고요. 렌트는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된 편리함은 있지만 부가세와 번호판 이슈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구매하든 세법상 비용 처리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대당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추가로 경차나 승합차처럼 부가세 환급 가능한 차량은 활용 가치가 높고 주유비 부가세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별도 카드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설명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